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오늘 극복하는 주식 공부, 부의 시작을 위한 절대 잃지 않는 안심 투자법, 여신욱 지음 체인지업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처음 주식 계좌를 개설하러 갈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식이란 걸 해보자며 회사에서 몰래 빠져나와 근처에 있는 증권사 지점으로 갔습니다. 마을버스 두 정거장 거리를 이동할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마도 버스 맨 앞자리에 앉은 제 눈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야 비대면 계좌 개설이 잘 되어 있어 휴대폰 하나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죠. 하지만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그 긴장감을 맛보지 못하는 게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초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니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주식에서만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몇백만 명의 투자 입문자 중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정확히 예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며 겪은 일들을 돌아보면 회사를 땡땡이 치고 마을버스 두 정거장을 이동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주식 투자는 하나의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계좌에 돈을 넣고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되는 단순한 일인데 이 안에 삼라만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험이 그렇듯이 수시로 아찔한 순간을 겪게 됩니다. 큰돈을 잃을 때도 있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몇 년 동안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그보다 어려운 것은 이마하면 겪을 만큼 겪었다 싶다가도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느낄 때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것일까요? 여기는 어디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혼란을 겪으며 뒤를 돌아보니 돈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팔자를 바꿀 만큼의 돈은 아니지만 소박한 자신감은 생길 만큼의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며 경험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인 것이죠. 험준한 산맥, 끝도 없는 사막, 성남 바다가 다르듯이 주식시장에서 그때그때 겪는 어려움도 항상 다릅니다. 시장의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일단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경험하겠다는 자세로 뚫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노련한 탐험가처럼 살아남아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초보 탐험가라면 탐험을 앞두고 안전교육 같은 것을 받게 되겠죠. 탐험지의 지형은 어떤지, 도구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올 중요한 생존 스킬은 어떤 게 있는지. 이 책에서 다루려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주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기 전에 시장의 성격은 어떠한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지, 살아남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갖은 고충과 위험을 무릅쓰고 탐험을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모험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지혜와 임기응변의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탐험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의 여정에 있어 작은 안내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5장. 어떤 순서로 투자를 하나요? 1. 주식 투자 프로세스 4단계. 주식 투자는 기업 한두 개 투자로 끝나는 간단한 활동이 아닙니다. 종목 하나로 초대박 성공, 과감하게 은퇴, 모두가 꿈꿀 테지만 과연 그렇게 쉽게 풀릴까요? 그렇다면 이미 누구나 주식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주식 투자는 최소 수십 년을 이어가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도 무수히 많죠. 끊임없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저울로 재고 그때그때 최고의 투자처로 돈을 옮겨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고도로 복잡한 지적 활동입니다. 초보분들은 혼란을 안고 주식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읽고 여기저기 돈 넣어보고 벌어도 잃어도 보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만 갈 수도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경험만 가득 쌓이게 되면 한 실수를 또 하고 제자리 걸음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경험 하나하나에서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흔히 수익을 내야만 남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크지도 않은 수익금보다 해당 종목에 투자해본 경험 자체가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끝내는 과정을 프로세스로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과도 같습니다. 회사는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일을 하지 않죠. 일하는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를 지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복습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들며 진화합니다. 개인 투자자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 투자마다 프로세스를 갖추고 체계가 있는 투자 레코드를 하나씩 쌓으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능숙하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더 좋은 수익을 내는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투자 과정을 4개의 큰 덩어리로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종목의 특징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이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거치는 굵직한 활동들을 정리해봤습니다. 4개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디어 발굴 2. 기업 분석 3. 투자 집행 4. 매도 및 복귀 1. 우선은 투자 아이디어를 수집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경로로는 리포트나 스터디 등 남에게 들은 기업도 있고, 능동적인 경로로는 내가 발견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소화하면서 투자 아이디어와 관심 종목을 추려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관심이 생긴 기업을 세부적으로 분석합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들을 찾아보고 바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은 추가로 리서치하며 수집합니다.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얼마로 매길 것인지, 현 주가에서 기회 요인은 어느 정도인지, 살만한 가격인지를 파악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집행입니다. 적절한 전략 없이 큰돈을 밀어넣고 기도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투자 비중 결정, 분할 매집, 추적 관찰, 리밸런싱 등을 통해 투자 기업을 관리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매도 결정을 합니다. 수익이 났을 경우 익절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고 반대로 손절매를 통해 손실을 확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매도 후 해당 종목의 투자 여정에 대한 복습입니다. 투자 과정에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복기를 통해 성공 공식을 복제하거나 실패 요인을 피해갈 수 있는 경험치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업을 발굴하고 수익을 낸 후 그 과정을 진화시켜 새로운 투자에 활용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투자 프로세스는 앞서 보여드린 독립적인 사이클, 일회성 사이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의 연속체로 봐야 합니다. 투자 아이디어 찾기.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나요? 초보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실은 좀 배운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다수는 좀 더 원초적으로 질문하죠. 뭐 사야 해요? 뭘 사야 하는지 딱딱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미 조 단위의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밑도 끝도 없이 종목을 구걸하는 일반인들과는 말상대를 하지도 않겠죠. 모두가 돈 버는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돈을 버는 투자자들도 철저히 오픈된 정보에 의존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어디에든 나와 있는 정보를 봅니다. 대신 경험치를 통해 널려있는 정보 중 돈이 되는 정보를 걸러내는 2차적 사고 능력이 단련되어 있죠. 수많은 수평적 정보 속에서
돈이 될 아이디어를 상상해 낼 줄 아는 것이죠. 우선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원천들을 접근법에 따라 구분해 보겠습니다. 1. 탑다운 접근법. 탑다운 접근은 거시경제 기반의 접근법입니다. 우선 커다란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앞으로 좋아질 산업 혹은 앞으로 나빠질 산업을 구분합니다. 거기에 따라 투자 대상을 좁혀나가는 방법입니다. 매크로 정보, 더 상위 개념의 정보에서 출발해 세부 기업으로 좁혀가기 때문에 탑다운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인터넷이 발달해서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난다면 어떤 산업이 수혜를 입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접근법에도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군으로 섹터를 나누어 놓고 더 좋은 섹터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나 공공의 정책 변화를 보고 거기에 맞는 수혜 기업을 찾는 방법입니다. 2. 바텀업 접근. 바텀업 접근은 탑다운과 반대로 기업 자체에서 출발해 투자 아이디어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정통 가치 투자에서는 업황이나 산업과 무관한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의 기업이 본질적인 가치보다 저렴하게 거래된다면 그 기업이 적정 가치로 돌아가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세일 기간에 30% 할인된 새 티셔츠를 사서 세일 기간이 끝났을 때 원래 가격에 되파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개인이 적용하기 좋은 바텀업 기업 발굴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차트. 가치 투자에서 차트는 무용하다고 하지만 기업을 찾아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아보는 것이죠. 52주 신고가, 신저가를 통해 지금 가장 상황이 좋거나 나쁜 기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좋거나 나쁜 이유를 생각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실용적인 방법은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횡보하는 차트의 기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차트가 지루해진 기업 중 새로운 변화가 가능한 기업을 찾는다면 그 변화가 현실화되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적 발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뤄지는 실적 발표 때 기업들의 실적을 꼼꼼히 챙겨보면 좋습니다. 본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시작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실적 발표 때마다 개선되는 숫자를 보여줬음에도 주가는 변하지 않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깊게 분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성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보일 때 남들보다 앞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계량 투자. 퀀트라고 부르는 계량 투자는 재무제표 등을 통해 유망한 기업들을 한꺼번에 비교합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걸러진 기업들을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접근법입니다. 산업 분석과는 조금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검증된 확률을 통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재무 비율 수치가 좋은 기업들은 주가 상승이 일어날 기회가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입니다. 마법 공식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상장된 전체 기업을 필터링한 후 주가 대비 이익률이 높은 기업의 순위와 주가 대비 자본 수익률이 높은 기업의 순위를 구합니다. 그리고 두 항목의 합산 순위가 높은 기업들의 리스트를 구합니다. 이 리스트 속 상위 20개에서 30개 기업에 기계적으로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등수를 다시 매겨 교체 매매를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등수에 든 기업의 주가가 무조건 오르지는 않습니다. 미래 업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무 비율이 우량한 기업들은 확률적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모아서 평균 수익률을 내면 시장 수익률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4. 미디어 수집. 투자에서 가장 재밌는 점은 정보의 소스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망들은
매일 막대한 양의 정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뉴스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짜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좋죠. 대신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뉴스를 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변화들입니다. 제품 가격의 변화, 수주산업의 새로운 일감 수주, 정부의 정책 변화, 사람들의 선호도 변화 등 정보들이 뉴스를 통해 매일 쏟아집니다. 거기서 수혜를 입거나 악재를 맞을 특정 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는 투자자의 시점으로 개량된 좋은 정보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포트를 읽을 때는 나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보 때는 산업 리포트를 위주로 업황과 관심 산업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후 관심이 생기면 세부 기업 리포트를 보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 SNS. 앞서 말한 것처럼 요즘은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개인 투자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이런 분들의 SNS에서 상당히 많이 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나만의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고수 추종은 절대 금물이죠.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투자 아이디어가 난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확산과 수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많은 원천에서 수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접하다 보면 점점 내 관점에 맞는 아이디어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초기에 훈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접근했을 때 가급적 빠르게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1. 더 공부할 가치가 있다. 2. 더 공부할 가치가 없다. 3. 잘 모르겠다. 가령 주중에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1, 2, 3 중 하나로 분류를 해두고 주말에는 1번에 해당된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중력을 발휘할 아이디어와 종목을 빨리 추려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수만 개가 넘는 투자 아이디어에 휩쓸려 시간과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하기. 첫 번째 아이디어 단계에서 관심이 가는 종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화장실에 숨어 그 종목을 매수하는 행동입니다. 매수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확률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문득 지나가다 마주친 사람이 내 운명의 결혼 상대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결혼 상대인지 확신이 생기려면 데이트도 해보고 싸움도 해보고 화해도 하면서 알아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제 처음 만난 사람과 다음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처음 접한 종목이 최고의 투자 수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발견한 종목을 어떻게 더 알아가야 할까요? 아이디어 수집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봄으로써 투자 아이디어를 검증해 보는 과정입니다. 1. 사업, 반기, 분기 보고서. 관심 가는 기업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사업 보고서 읽기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 1년에 총 4번의 보고서가 나오므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보고서를 보면 됩니다.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 상태, 주주 구성 등 세부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기업의 과거 상황을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 차트에서 하락하던 구간과 상승하던 구간이 언제인지 찾아본 후 그 무렵의 사업 보고서를 찾아 읽어보는 것이죠. 이를 통해 언제 기업이 나빠지고 좋아지는지, 나아가 어떤 시점에 주가가 오를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 증권사 리포트 검색. 기업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문서가 사업 보고서라면 증권사 리포트는
애널리스트가 기업을 소개하는 문서입니다. 관심 기업의 증권사 리포트를 가능하면 많이 읽어봅시다. 현재부터 과거까지 찬찬히 다양한 애널리스트의 관점을 비교해가며 읽으면 좋습니다. 애널리스트도 최종 추천 판단은 주관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한 기업에 대해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리포트를 읽어봐야 균형 잡힌 의견을 흡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내 의견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3. 기업 관련 뉴스 찾기. 뉴스에서 해당 기업의 이름이나 핵심 제품을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기업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했던 악재나 스캔들이 있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자나 최대 주주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의외의 흑역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경영자의 과거에서 부도덕한 인상을 받았다면 투자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죠. 4. 지표 검색, 주담 통화, 기타 자료 검색. 앞서 언급한 정보 수집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1시간도 안 돼서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활동만으로도 투자 아이디어를 상당히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좀 더 전문적인 데이터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각종 원자재 등의 가격 지표나 무역 데이터 같은 통계 자료 등이 있습니다. 혹시 기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할 경우 IR 담당자라고 하는 주주 전담 직원과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궁금한 점을 확인하는 주주가 꽤 많습니다. 5. 적정 매수가 산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도 지금이 살 가격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위대한 기업과 최고의 투자 기회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주식이라는 형태로 시가에 사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가격에 매수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적정 가격 산정, 즉 밸류에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괜찮은 매수가는 얼마일지 나만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현재 관심 기업의 주가가 매수 가능 가격대라면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되겠죠. 만약 비싼 상태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끝끝내 매수 가격대가 오지 않고 주가가 날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은 조바심을 내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놓아줘도 됩니다. 다시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분석하면 되죠. 시장은 다이나믹한 곳입니다. 놓친 기업도 기다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다시 좋은 가격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초조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투자 집행하기. 드디어 실제로 주식을 사는 과정입니다. 주식을 살 때도 주식을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체계가 없으면 이유 없이 행동합니다. 이유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운뿐이죠. 운에 맡기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뿐 아니죠. 매수와 매도의 체계가 없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충동성입니다. 갑자기 오르니 놀라서 사고, 갑자기 내리니 겁나서 팔곤 합니다. 충동적인 매매는 항상 실수를 유도합니다. 실수의 결과는 손실뿐이겠죠. 따라서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자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처럼 심사숙고하고 정확한 프로세스를 지켜야 합니다. 주식을 사고 최종적으로 전량 매도하기까지 거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 비중 결정. 주식은 종목 선정보다 운용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관심 기업을 얼마나 큰 비중으로 보유할지 결정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내가 기존에 가진 종목들에 비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서로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분산의 효과가 있을지 등을 고려해 매수 비중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보유 비중의 의사결정에서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수백 %씩 오른 대박 종목이라도 쥐꼬리만큼 갖고 있다면 자산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대 수익률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올라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크기가 더 중요합니다.
오래 경험이 쌓이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종목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높은 비중을 실어 투자에 성공한다면 흔히 말하는 퀀텀 점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2. 기간 분할 매수. 매수를 결정하고 나서도 뭉칫돈을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한 달에 걸쳐 사겠다, 3개월에 걸쳐 사겠다, 1년에 걸쳐 사겠다 등등 적절한 기간을 두고 나눠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경험에 따라 한 번에 과감하게 사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험이 받쳐줄 때 유용합니다. 초보 입장에서는 시간 분배를 하며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분할 매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투자 아이디어의 시계열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1년 후 아이디어가 실현될 종목이라면 바로 왕창 사면 안 됩니다. 중간에 급락을 만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꾸준히 공부를 하며 2개 분기 정도 실적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전체 보유 기간의 절반인 6개월에 걸쳐 나눠 살 수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매수를 한다면 매수 가능한 현금을 6등분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3. 지표, 주담 통화, 웹 검색. 매수를 하고 나서도 내 투자 아이디어에 결함은 없는지, 기업의 상황이 바뀐 건 없는지 계속 체크해 줘야 합니다. 만약 주식을 사뒀는데 처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주가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환경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계좌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관련 지표를 확인하고 기업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고 IR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줍니다. 최초 생각한 아이디어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예상치 못한 악재는 없었는지 살펴봅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4.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해 두면 계좌의 변동성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체 계좌에서 30% 비중만 투자하기로 한 종목의 주가가 올라 40%가 되었다면 주식을 팔아 나머지 주식을 추가 매수하거나 현금 비중을 높여 30% 선을 유지해 주는 식입니다. 특히 현금 비중은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 시절부터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현금 비중이 높다고 수익률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해도 중간중간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장단기적으로 오는 시장 조정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살 때 수익률이 극대화됩니다. 이럴 때 현금의 유용성이 빛을 발하게 되죠. 현금은 기회라는 종목입니다. 매도 결정하기. 매도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식을 샀다면 결과는 2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죠. 본전으로 끝난다면 시간 손실을 감안해 실패로 봐야 합니다. 돈을 벌거나 벌지 못했거나 이 2가지 케이스로 성공과 실패가 나뉩니다. 대신 성공과 실패를 떠나 한 종목을 매도하고 나면 얻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훈이죠. 하나의 투자건을 통해 교훈을 얻고 다음 투자 시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두 건의 실패에 연연하기보다 각각의 투자 케이스에서 실력을 쌓기 위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내가 고른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한다고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종목을 고르는 실력을 쌓는 걸 우선으로 두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패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공부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목표는 자랑도 아니고 고득점도 아닙니다. 재산을 늘리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일단 매도가 완료되면 다음에 3가지 항목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구분해 봅시다. 1. 투자 아이디어 실현. 성공적으로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했다면 어떤 과정으로 성공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아이디어를 세운 논리는 무엇이었으며 얼마나 보유했는지,
최종 수익률은 어떠했는지 등 기록할 내용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의 과정을 기억해 두면 나중에 동일한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성공 방법을 복제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아이디어 훼손. 매수를 하고 고려한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점검해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신중히 판단해보고 내가 세운 아이디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평가 손 상태에서도 냉정하게 매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테마성 급등, 예상치 못한 악재. 투자에서는 운도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음에도 돈을 잃을 수도 있고, 투자 아이디어는 틀렸지만 운 좋게 테마성 급등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매도 후 수익 혹은 손실이 운에 의한 것일 경우 그것을 구분해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행운으로 수익을 낸 것을 실력으로 착각하게 되면 다음 투자의 방심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보다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잃게 되는 것이죠. 나의 행동과 내 투자 종목의 흐름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4. 투자 과정 복귀, 교훈 정리. 앞서 설명한 것처럼 투자 아이디어의 성공, 실패, 운의 작용 등 결과에 대한 구분이 되었다면 다음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투자 과정과 결과를 복귀하고 얻은 교훈들을 정리합니다. 이후 투자를 진행할 때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복귀가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기록한 내용을 찾아보며 실수를 방지하고 더 성공적인 투자를 꾀할 수 있겠죠. 입시 공부를 할 때 많은 선생님과 수험생들이 오답노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사한 패턴이 쏟아지는 수능 시험처럼 주식에서 종목별 상황도 패턴이 존재합니다. 특정 패턴의 실패담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패턴의 성공담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투자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인 매도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투자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